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도의 1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고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달은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대했던 수익률을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모두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은 한 달이었습니다. 자, 이제 2월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또 오늘의 코인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준비를 해보셔야겠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아주고요. 그럼 오늘도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성공의 종소리 힘차게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최근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뉴욕 증시 정말 최근에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여진이 아직까지 여실하게 살아남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재확인되면서 이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다우지수 0.75%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0.5% 마이너스권으로 안착하면서 6,000포인트가 이제 좀 더 아슬아슬해지는 모양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28% 하락 마감해줬는데 이번 주 딥시크 여파 속에서도 AI 투자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혔던 아마존과 알파벳의 실적 발표까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상승 마감해줬지만 이렇게 투자 실적 발표가 있을 때는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시장이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날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날의 이슈들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금리 동결이라든지 딥시크 공격에도 그동안 10만 달러를 잘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제 장부터 계속 조정분이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4%가량 밀리면서 9만 7천 달러, 이제 현재는 9만 6천까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꽤나 낙폭이 꽤 깊은 모습이죠. 현재 10%가량 밀리면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1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뚫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리플 현재 18% 밀리면서 3달러 선을 또 깨기도 했는데요. 리플에 관련된 이슈도 잠시 후에 퍼즈님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단에 있어서도 낙폭을 꽤 키우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살펴보시면 솔라나가 마이너스 7%, 트론은 마이너스 9%, 에이다도 현재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14%가량 낙폭을 꽤 키우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대장주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하방 압력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왜 이렇게 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월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또 이렇게 추운 한파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시장 최근에 이렇게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면서 이 수익률이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운을 북돋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비타민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들의 퍼타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퍼타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일정 부분 떨어져서 다들 좀 낙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를 아주 아나운서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 꼭 이상하게 이렇게 저희 방송 직전에 좀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딥시크 영향에도 10만 달러를 잘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 거죠? 아주 아나운서님 팔게 하려고? 저 이제 내리게 하려고? 네네네. 많은 개미들이 내려야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짤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러한 조정분이 없을 순 없어요.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아마 더 힘드신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더욱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이런 시장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일지, 내가 이 코인을 샀던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일지, 이런 걸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우리 시장 조금은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2월이 좀 아쉬운 모양새인데 그럼 퍼즈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지난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리 동결이라든지 딥시크 영향이 있었어도 이 10만 달러를 잘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제 장에서 계속해서 조정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4%가량 밀렸고요. 거래량이 99%가량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하더라도 54점을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방송 직전에 47점까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중립에서 공포 상태로 넘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또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중국의 신흥 AI죠. 이 딥시크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동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리플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리플이 하락세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관련한 리플 ETF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은 미국 관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신흥 인공지능이죠. 이 딥시크의 여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무려 8% 넘게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챗 GPT의 자리를 위협을 하면서 애플스토어 다운로드 1위로 올라섰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또한 10만 달러 아래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 마감은 그래도 10만 달러 위에서 또 해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딥시크의 출현과 동시에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긴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퍼즈님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딥시크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미증시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까지 나스닥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같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큰 공통점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거죠?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아, 네, 나스닥도 계속 우상향하고 비트코인도 큰 틀에서 보면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자산과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당연히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긴 한데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지금 미증시가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어쨌든 다루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경향이 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되고 나서 같이 올라갔었다. 근데 최근엔 또 반대로 간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 기회가 되면은 이따가 그 달러 인덱스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 달러 인덱스 차트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미증시는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비트코인이랑 달러 그 나스닥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나 싶고 물론 자주 비슷하게 가니까 뭐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를 우리가 매매 전략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나스닥이 오를지 내릴지도 맞출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르게 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걸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럼 퍼즈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 우연의 일치라는 게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아무리 우연히 일치라 하더라도 그게 반복되면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매하는데 과연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매매에 적용시키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미리 알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떨어질 걸 미리 알아야지 비트코인도 미리 팔던가 할 텐데. 네. 뭐 그런 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저희가 또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시장 이렇게 거시경제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정말 빅 위크였죠.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금리
금리 동결을 강행했고요. 2024년도 9월부터 진행을 하던 금리 인하를 이제 그만두고 4.5%에서 동결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줬었는데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정말 긴장하는 모습이었고요.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도 함께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 유가까지도 같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또 이렇게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있어서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와 줘야 저희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3월 고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느린 속도로 올라와 준다면 우리의 첫 번째 시나리오, 이 3월 고점 시나리오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뭐 그 3월에 사실 비트코인 고점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은 없고, 네, 비트코인 고점은 10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만 비트코인이 쌍봉이 되면 그러면 3월에도 알트 고점이,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3월까지 별로 안 오를 것 같다. 쌍봉을 찍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불장도 역시 10월,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가능성은 낮아졌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에 안 오르는데 어떡하지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알트 불장은 3월인데 비트 고점은 뭐 10월이고 이런 것보단 비트 고점을 10월에 찍고 알트 불장은 11월 이게 훨씬 더 대응하기 수월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잘 가고 있다. 더 그냥 괜찮게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비트의 상승세를 이끌려면은 달러의 하락이 필수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좀 필수고. 거꾸로 가니까요. 네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이제 나오려면 어쨌든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파월이 한 번에 50bp를 인하했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너무 막 한다고 또 안 내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25bp씩 그냥 꾸준히 내리면 될 것을 해서 혼자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좀 너무 안타깝다, 좀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관세 얘기를 좀 하시겠지만 네네. 좀 관세의 영향 때문에 지금 좀 금리를 내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좀 이따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좀 더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졸츠 보고서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라든지 결정에 대한 이 향후 경제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리플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ETF를 신청 진행 중인데 과연 폴리마켓에서도 사실 이미 리플에 대한 ETF 신청 가능성을 80% 이상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블랙록도 리플 ETF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ETF 신청 확률이 좀 높은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도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퍼즈님 만약에 리플 오늘 하락세가 꽤나 큰 모양새인데 리플 ETF 현물 ETF가 신청이 완료가 된다 한들 이미 호재에 대한 선반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ETF가 또 결정이 나오면은 또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물 ETF가 되고 나서는 하락하고 네. 한 달간 하락하고 올라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한 두어 달 정도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호재입니다만 당장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당장 오르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신탁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신탁 상품이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리플 신탁 상품을 산 사람들이 요걸 다시 현금화 시키려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 ETF가 돼야 돼요. 그레이스케일에서.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갖고 있는 신탁 상품을 전부 다 ETF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 됐으니까 무조건 된다 라고 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레이스케일은 어쨌든 다 해야 돼요. 입장이.
근데 이제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사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직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네. 이긴 건 맞아요.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송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네. 좀 ETF 상품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ETF 상품 승인을 SEC가 해주는데 SEC가 본인이랑 소송을 하고 있는 코인을 ETF 승인해주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재빨리 좀 소송부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리플은 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세의 원인이 정말 그건가요? 핑계인 거죠, 사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뭐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그동안 리플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넣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다른 코인을 넣는다면 그래도 미국 코인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리플이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관련해가지고 완벽하게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고, 그 아예 코인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넣을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전략적 비축 자산을 넣으려면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국가나 뭐 지금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그 중국이나 네.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뭐 재단에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리플이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리플도 막 그것 때문에 막 더 많이 오르고 이러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상승분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이러한 이슈를 핑계 삼아서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최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2주 동안 횡보장을 유지해주면서 박스권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리플이 아무래도 고점을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세를 또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리플 ETF가 또 리플 가격이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할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많은 파급 효과를 또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통상적인 관세 인상 정책에 있어서 비트코인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인상은 교역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보다는 뭐 금이라든지 이런 국채,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주류에서, 그리고 좀 안전 자산이 아닌 걸로 풀이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골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전 자산과 조금 두 가지 성격이 혼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 퍼즈님이 보실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애매해요. 네. 관세를 높이는 비트코인이 왜 떨어져?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짧게 이렇게 딱 이쪽으로 넘어가듯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관세가 높아지면은 물가가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 그만큼의 세금을 붙여서 오니까 그 세금만큼 소비자들이 높여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죠, 그러면.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멀어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어쨌든 계속 안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해야지 달러가 떨어지는데 네.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가 떨어지는 약간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 자체를. 네네. 단순히 관세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떨어졌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절대 안 되고, 네네.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면 달러가 또 강세에 영향이 있고, 달러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많은 영향이 되니까 디커플링으로다가
비트코인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도 달러인데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이냐,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아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네. 안 했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이제 계속 파월을 압박하고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사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었는데,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은 10%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몇 퍼센트 더 올릴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파월의 아마 머리가 좀 뜨겁지 않을까. 지금 이걸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출렁출렁 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차트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또 워낙 많이 오늘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차트 간단히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치솟았죠. 네. 이게 바로 관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치솟은 거예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치솟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금도 지금 약간 음봉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금은 별로 안 떨어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금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인 거고, 추후에 금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사실 조금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건 없고,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추세선이 굉장히 강력한 추세선이었는데 이 추세선을 뚫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추세선을 다시 뚫고 올라왔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죠. 네, 그래서 요 추세선만 뚫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이제 관세 정책이 실행이 되고 나서 뭐 멕시코 뭐 이렇게 캐나다한테 25%를 부과하고 또 보복 관세를 한다. 그 관세 정책이 이제 더 심화되기만 남을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심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세가 어쨌든 보복 관세를 한다라는 얘기가 다 나왔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선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 두 나라 말고 다른 데 관세를 매긴다고 하거나, 네. 안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관세를 매겼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오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저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달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간 남았으니까 시간 네. 되는 데까지 비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네네. 자, 비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계속 횡보해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많이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그냥 횡보장이네요. 물론 요 아래가 9만 달러고 위에가 11만 달러여가지고 그래서 폭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단, 하단, 상단, 아직 하단까지도 안 왔어요. 그럼 9만까지도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건가요? 뭐 물론 거기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는 아니겠지만, 네. 저희가 지금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문이 있었을 뿐, 막 엄청나게 막 추세가 바뀔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다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 빨간색 사선 보이실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지지받아줬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에 뚫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겠고, 더 자세한 분석은 그냥 제 채널에 오후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퍼즈님과 또 함께 비트코인의 차트 그리고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비트코인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줘였는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이 조금 풀린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이 시장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와 꾸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 오늘의 코인과 함께 좀 더
정확한 이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야겠죠.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